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두 번째 영상으로 돌아온 소피크로스입니다. 오늘은 네트워킹 관련된 질문 지난번에 누가 남겨주셔가지고 네트워킹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요즘에 나 사람 많이 알고 인스타 친구 몇백 명 있는데 외롭고 카톡 친구 1000명 있는데 의미 없고 결국 인간관계 다 쓸데없는 거 아닌가? 요즘 현대인들 한 사람이 알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뭐 52명이라는데 현대인들 너무 인간관계 과잉이다. 네트워킹 의미 없다. 진짜 부자들은 뭐 친구 없다. 뭐 약간 이런 글들이 요즘 인터넷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또 대표 외향형 그리고 대표 인싸로서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좀 가져와 봤는데 저는 진짜 관계랑 가짜 관계를 좀 구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알맹이 관계, 껍데기 관계라고도 표현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누구냐? 바로 2300년 전에 철학자인 에피쿠로스예요. 제 채널 이름이 이제 소피크로스인 게 제가 이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를 좀 좋아해서 이 사람의 좀 철학에서 영감을 받아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피쿠로스 철학이랑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냥 인간관계가 의미 없다라는 건 저도 동의해요. 진정한 마음을 나눌 수 없는 관계, 그냥 겉으로만 명함을 주고받고 그냥 껍데기 같은 관계들 사실 의미가 없죠. 이런 건 1000명이 있고 2000명이 있어도 외로울 뿐이에요. 근데 저는 진짜 관계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누군가는 알맹이 관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진짜 우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 모두가 뭐 이름과 상관없이 내가 딱 떠올렸을 때 편안하고 또 쉽게 생각하면 내가 진짜 찌질하고 못 나갈 때도 만날 수 있는 관계다? 저는 약간 그게 알맹이 관계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잘 나가고 돈 잘 쓰고 뭐 유명한 사람이 되면 사람들 자리 많은 자리 나가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궁상맞고 좀 어디 나갔을 때 자기소개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그때도 만날 수 있는 친구 관계, 인간관계는 좀 진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진짜 관계, 이 알맹이 관계는 사실 인생에서 아주 많을 수도 없고 아주 많아야 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진짜 관계를 늘리고 이 진짜 관계를 잘 쌓아가는데 인간관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혹은 뭐 남들이 볼 때 우아하는 그런 관계들보다는 오히려 이 진짜 관계, 오히려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계속 알고 지낼 수 있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가진 게 없어도 친구로 지낼 수 있는 이런 좀 알맹이 관계들이 인간관계의 코어가 아닐까. 인간관계 의미 없다? 저는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는데요. 진짜 관계는 의미 있고요. 가짜 관계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우리를 외롭게 만들 뿐인 거죠. 명함이 1000장 있으면 뭐하고 인스타 뭐 팔로워가 몇천명 몇만 명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다 가짜 관계라면 외로울 뿐이에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외로울 때 뭐예요? 외로울 때 쇼핑하고 외로울 때 폭식하고 외로울 때 나쁜 남자랑 연애하고. 저는 그래서 이 진짜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좀 허상을 찾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 진짜, 인생에서 진짜는 우정 말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가 진짜 우정, 두 번째는 자유, 뭐 오늘날 현대사회는 상사로부터의 자유가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사색할 시간 그리고 여유예요. 그러면 이 자유와 사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유라고 한다는 건 내가 뭐 마음대로 살 자유 이런 것도 있지만요. 이 자유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좀 쉽게 생각하면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상사로부터의 자유예요. 내가 일단 9to6 회사에 있어야 되고 공간의 자유가 없죠? 하고 싶은 업무 마음대로 못하죠? 점심시간이라던가 이런 개인 시간에도 사실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일을 언제 할 건지에 대한 자유가 사실 상당히 많이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나의 시간과 행동 또 내 공간 같은 것에 대해서 결정할 자유가 사실 인간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직장인분들 중에서도 행복한 직장인과 좀 안 행복한 직장인을 잘 보면 사실 자유도가 굉장히 낮은 직장인분들이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일을 좀 많이 하더라도 행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요. 난 이런 일을 하고 싶었어. 난 내 발로 여기 들어왔고 여기 힘든 거 맞지만 난 이렇게 많이 일하고 많이 배우고 싶었어. 혹은 여기는 나한테 되게 좋은 기회고 그건 난 알고 선택했어 라고 이렇게 굉장히 능동적으로 이 자유를 내가 선택했다. 이건 내가 자유롭게 선택한 결과다. 그러니까 책임을 진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비록 남들이 볼 땐 일을 많이 하지만 남들이 볼 땐 자유로워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지 일을 많이 한다, 단지 뭐 앉아서 오랜 시간 일을 한다, 상사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내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내가 선택한 범위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가 자유라고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퇴근을 해도 불행한 경우가 있어요. 내 안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상사가 있는 거죠. 어떤 걸까요? 인스타 올릴 때 막 자기 검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그냥 옷 입고 나가는데도 이거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까? 내가 30대인데 내가 40대인데 이런 가방 매면 이런 머리 하면 이런 옷 입으면 주책 맞을까? 이런 거 다 내 안에 상사가 있는 거고 내 안에 검열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가 좀 불행한 이유는 사람들이 퇴근하고도 혼자 살아도 혼자 있는 시간과 혼자 있는 공간에서도 온라인 공간에서조차도 내 안에 상사가 있어요. 끊임없는 자기 검열을 하고 사람들의 자유를 뺏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행복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인 자유를 스스로 혹은 사회에 의해서 박탈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불행한 사회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남한테 피해주는 거 아니면 뭔 상관이에요. 저는 비즈니스 할 때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의 영역에서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라도 스스로에 대한 검열을 거두고 내 안의 상사를 없애고 자유롭게 선택하는 삶을 살면 좀 더 행복에 다가간다 라는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한번 인용해봤어요. 세 번째 에피쿠로스가 말한 행복의 조건은 바로 사색할 시간 그리고 여유예요. 근데 이거 진짜 현대인한테 부족한 거죠. 뭐 우리 도파민에 완전 절여져 있잖아요. 전 요즘 롱폼을 못 보겠어요. 롱폼 고사하고 쇼츠도 막 배속 없나 막 찾아보고 1분 넘는 영상을 사실 잘 못 봐요. 우리 현대인들 잠시도 나한테 쉬는 시간 안 주고 잠시도 나한테 어떤 여유를 주지 않고 오죽하면 뭐 멍때리기 대회 같은 게 의도적으로 있고 명상 같은 걸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건 그만큼 삶에 여유나 사색할 시간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색할 여유가 사실 어쩌면 현대인들한테 진짜 친구, 상사로부터의 자유만큼이나 어쩌면 그거보다도 더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사색할 자유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의도적으로 비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명상이나 눈을 감고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좀 지겹고 못 견디겠어도 진짜 5분 아니면 정말 3분이라도 나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만드는 거예요. 유튜브 보지 말고 노래도 안 듣고 그냥 나랑 좀 대화를 하는, 사실 독서도 약간은 사색의 시간이 맞고요. 명상도 꽤나 사색의 시간은 맞아요. 근데 저는 아예 이것조차 안 하는 완전한 디톡스도 한번 해보는 건 추천드려요. 저는 최근에 좀 흥미로운 경험을 했는데 제가 자전거를 타고 좀 멀리 갔는데 그 와중에도 못 참고 또 음악을 들으면서 갔어요. 그러다 배터리가 완전히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배터리는 나갔고 나는 집까지 한 2-3시간은 남았는데 결국 완전한 디지털 디톡스, 완전한 사색의 시간을 제가 정말 오랜만에 가져봤거든요. 근데 진짜 음악도 안 듣고 그냥 바람 소리랑 세상의 사람들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너무 평화롭고 좋더라고요. 그 시간에 정말 저는 저랑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원래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뭐 아니면 누워있거나 뭐 수영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이렇게 나 자신과의 좀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 정말 생각 정리도 많이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좀 행복에 다가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작은 도전,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을 좀 내려놓는 거. 좀 어려우면 핸드폰 배터리를 저처럼 간당간당하게 다니세요. 저는 아이폰 미니를 쓰다 보니까 배터리가 정말 빨리 닳아요. 근데 요즘에 보조 배터리 일부러 안 가지고 다닐 때도 있어요. 그냥 디지털 디톡스 스스로는 못하니까 강제로 하려고. 에피쿠로스는 이제 핸드폰이 없는 시절을 살았지만 오히려 현대인들은 도파민에 절여져서 더욱더 사색이 부족하기 때문에 디지털 디톡스를 통해서 좀 도파민으로부터 좀 벗어난 삶, 그리고 사색할 시간과 여유를 가져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가짜 관계들을 없애면 혼자만의 시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요. 오늘 시작은 네트워킹이었지만요. 저는 무의미한 네트워킹, 가짜 관계들, 그리고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중독적 쇼핑, 그리고 톡식한 해로운 관계 중독, 이 세 가지는 결국 같은 원인, 결국은 나의 진짜 행복, 진짜 감정들, 진짜 욕망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생기는 껍데기 욕망들, 이런 진짜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다라는 게 좀 저의 결론이고요. 다시 한번 오늘 영상 짧게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 우정. 가짜 관계 말고 진짜 관계를 챙기자. 껍데기 관계 말고 내가 정말 별로거나 서로 주고받을 것이 없어도 감정을, 그리고 우리의 우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진짜 관계를 하자. 두 번째, 상사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나 자신 스스로의 검열을 좀 버리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자. 세 번째, 사색할 시간, 스스로와의 대화, 그리고 디지털 디톡스를 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을 가지자. 좀 비움의 시간을 가지자. 뇌에 좀 쉬는 시간을 주자.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봤어요. 이 세 가지를 하나씩이라도 해보면 나의 가짜 욕망들은 정말 많이 원하지 않는 감정들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건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챙겨도 우리는 꽤 괜찮은, 제법 괜찮고 제법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요즘 무기력에 빠진 20, 30대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저 역시 이 번아웃의 슬럼프에서 빠져나온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번아웃이 무엇이고 번아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보기만 해도 똑똑해지는 소피크로스 영상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